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사회학자 알리 러셀 혹실드의 도둑맞은 자존감입니다. 이 책은 현대 정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혹실드가 파고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자기랑은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억만장자를 가장 열렬히 지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거대한 역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혹실드가 제시하는 5가지 핵심 단계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거대한 변화의 배경이 된 퍼펙트 스톰부터 시작해서 상실감이 어떻게 수치심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자부심의 역설과 트럼프의 아주 독특한 반수치심 의식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혹실드가 제안하는 해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혹실드는 연구를 위해서 미국에서 2번째로 가난하고 또 백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켄터키 동부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조용한 시골 마을 같았지만 사실 그곳은 엄청난 정치적 폭풍이 만들어지기 직전 바로 그 폭풍의 눈이었던 거죠. 3가지의 거대한 위기가 말 그대로 한 곳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먼저 지역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석탄 산업이 무너지면서 좋은 일자리가 전부 사라졌어요. 그 텅 빈 자리를 파고든 건 오피오이드라는 끔찍한 마약 중독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절망과 무력감 위로 백인 민족주의라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진 것, 이게 바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엄청난 상실감이 어떻게 정치적인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걸까요? 혹실드는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딱 짚어냅니다. 상실이 어떻게 수치심이 되는지 그 감정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지역 주민의 말이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줘요. 해고 통지를 받으면 처음엔 당연히 세상을 탓하죠. 검사관, 감독관, 회사, 정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그 분노의 화살이 결국 가장 만만한 곳,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감정의 경로가 뚜렷하게 보이죠. 일자리를 잃고 남을 탓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서 내면의 수치심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심이 더는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마치 화산처럼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누구한테요? 바로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세상 전체를 향해서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왜 하필 이 지역 사람들이 유독 더 깊은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혹실드는 그 답을 자부심의 역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서 찾습니다. 이들이 가진 강한 자부심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먼저 보는 문화와 달리 켄터키 같은 곳의 아주 강한 개인주의 문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내 덕, 실패하면 내 탓이라고요. 바로 여기에 비극적인 역설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기회가 가장 적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가장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진짜 깜짝 놀라게 돼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은 사실 미국엔 모두가 공유하는 강력한 가치관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소득층의 87%가 이걸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실패했을 때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할 준비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실패의 무게가 고스란히 개인의 수치심으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깊게 웅어리진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누구보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챈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혹실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수치심을 해소하고 오히려 거대한 힘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반수치심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4단계 의식, 정말 한 편의 연극 같아요. 1막, 트럼프가 사회적 금기를 깨는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2막, 예상대로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를 맹비난하죠. 3막, 트럼프는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저들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막, 그는 지지자들을 대신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하며 반격하죠. 이 순간 개인의 수치심은 우리 편을 위한 영광스러운 싸움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는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걸 듣고 있다는 거죠. 진보 진영은 트럼프의 첫 번째 단계, 즉 그 충격적인 막말에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반면에 그의 지지자들은 네 번째 단계, 그 통쾌한 단격에 귀를 기울이고 열광하죠. 이건 뭐 나라의 절반이 서로 다른 채널의 쇼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청난 소통의 단절이죠.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수치심을 줄 수 없다. 지지자들에게 그의 뻔뻔함은 약점이 아니라 뭐랄까 거의 초능력처럼 보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수치심과 싸우는 자신들과 달리 어떤 비난에도 끄떡없는 트럼프를 보면서 대리만족과 힘을 얻는 거죠. 그들 역시 그처럼 수치심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깊게 파인 감정의 계곡을 건널 다리는 없는 걸까요? 혹실드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바로 새로운 소통 방식, 감정적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이게 뭐 외국어를 배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주장만 듣지 말고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의 문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저 사람의 분노 밑에는 어떤 상실감이 있을까? 저 조롱 뒤에는 어떤 수치심이 숨어 있을까? 저 사람이 도둑 맞았다고 느끼는 자존감은 대체 뭘까? 이렇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게 바로 분열을 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혹실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정치는 단순히 돈과 정책 같은 물질 경제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존중과 인정 같은 자존감의 경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들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에 정치 토론을 보거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 뒤에 숨은 감정에 먼저 귀를 기울여 본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혹실드의 분석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